올해 노벨 화학상은 화학 실험을 컴퓨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은 3명의 미국 과학자가 수상했는데요. 이들의 연구로 복잡한 화학 반응도 훨씬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됐고 의약품 개발도 쉬워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텍 화학과 이영민 교수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화학이라고 하면요. 화학은 변화와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작고 가볍고 그리고 빠른 전자, 그리고 크게는 또 무겁고 느리게 움직이는 원자나 분자 또는 그런 것들이 뭉쳐있는 덩어리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카플러스 교수의 경우에는 전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분자 덩어리들까지 그런 여러 시스템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해 왔고,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집대성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레빗 교수님의 경우에는 단백질과 같이 큰 분자 덩어리가 가지는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왔고요. 그리고 그들의 구조를 예측하거나 또는 새로운 단백질 같은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실 교수의 경우에는 효소 같은 그런 단백질들이 효소 같은 분자를 만드는데, 예. 그리고 효소 분자는 사실 생명 현상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들을 설명하는 연구들을 오랫동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화학상 수상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10월 달이 되면은 이 노벨상 처리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내놓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엄청난 업적들을 축적해온 교수들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뭐 상황이 어찌 보면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야구에서 어느 팀이 우승할지 추측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야구의 경우에도 보면은 전문가들이 전력 분석 같은 거 열심히 해서 누가 우승할 거다 추측하잖아요. 예, 예. 그래도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이번 노벨상 경우에 수상 연구 그 자체가 그 모든 화학자들이 넓게 쓰는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상 밖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카플러스 교수 같으면은 그분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그동안 쌓아온 무수한 업적과 또 그동안에 길러온 그리고 현재 학계를 완전히 주름 잡고 있는 엄청난 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받을 만한 분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연구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로 화학 반응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은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된 건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화학이라는 거는 변화와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기초과학이다 보니까 그런 양상들의 아래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려는 시도 중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는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양상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예.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빠른 전자랑 그리고 크고 느리게 움직이는 커다란 분자를 함께 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노벨상의 경우에는 이런 작은 전자서부터 커다란 그 분자까지 다양한 단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기법을 처음으로 개척한 공로를 높이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들이 개발을 하는데 기여한 프로그램 이전에도 그 양자 역학만으로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98년에 그 코은 교수랑 포플 교수가 전자구조 이론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 연구는 전자가 관련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매우 정교하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업적도 있었고요. 예. 다만 이런 그 연구 기법의 경우에 단백질과 같이 커다란 분자를 그리고 그런 커다란 분자가 보여주는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예. 그 계산 부담이라는 한계가 크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분자의 경우에는 예. 분자역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노벨상의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 업적의 경우에는 그런 단백질과 같은 거대한 분자에서 일어나는 양상을 기술하면서 또한 전자구조 이론과 같이 좀 더 자세한 이론을 함께 섞을 수 있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멀티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다중 이론을 개발한 공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옛날에 있었던 전자구조만 이용한 것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뭐 컴퓨터로 화학 실험을 구현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이 가능해진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카플러스 교수에는요, 네. 많은 수의 화학자들이 이름을 아는데 그 이유는 첨이라고 부르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그런 그룹의 리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번 노벨상 수상 연구의 경우에는 이런 통상적으로 하던 시뮬레이션에 전자규소 계산 같은 그런 다른 좀 더 정교한 기법을 함께 운영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통합된 과정을 거치면은 가령 생명 분자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일어나는지, 마치 스포츠를 보면은 중요한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한 장면 한 장면 보여주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복잡한 단백질 같은 데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장면 한 장면 자세히 보여줄 수 있게 되죠. 예. 그리고 이런 장면을 알 수 있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더 낮게 하거나 또는 그런 반응을 막으려면 예.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 되는지 추측할 수도 있게 되고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뭐 의약품 개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생분자와 상호작용 또는 반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연구 분야에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포스텍 화학과 이영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